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떤지 공포 탐욕지수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두려운 구간 안에서 이 공탐지수 24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니, 어제 시장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왜 투심은 여기에서 그대로일까? 약간 의문 섞인 그런 목소리들을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시장 조금 환호를 하기에는 이르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죠. 지금 나타나는 상승이 반짝 상승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진짜 상승으로 돌아설 것인가, 이거는 이번 주를 쭉 지나봐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BOJ 예정되어 있고요. 목요일 새벽에는 FOMC 기자회견, 그리고 금요일에 미국과 이란의 서명식까지 이 모든 변수들을 다 거쳐야지만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게 확인될 수 있다라는 점들 여러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일단 공탐지수가 극심한 공포 구간에서 두려운 구간까지는 올라왔다는데 약간은 안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온체인 데이터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래소 보유량 먼저 만나볼 텐데요. 그래도 이 수치를 보고 있자니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래소 보유량이 한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피크를 어느 정도 찍고 이제는 약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죠. 거래소로 보유량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투자자들은 매도를 준비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거래소의 보유량이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거래소에 있는 물량을 내 지갑으로 빼내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투자자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내 지갑에 잠가 놓고 조금 지켜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도 압력이 이전보다는 낮아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온체인 데이터 거래소 보유량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지는 않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는지까지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데이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미결제 약정 가져왔는데요. 이 미결제 약정은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의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죠. 미결제 약정이 계속해서 급감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 조금은 아쉽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거래소 보유량은 줄어듦과 동시에 미결제 약정은 점차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비트코인의 가격까지도 같이 상승세를 조금씩 보이고 있는 만큼 여기에서 일단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라고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전 대비해서 올라온 건 너무나도 반가운 일이지만요. 그 이전과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아직도 많이 내려와 있는 모습이죠. 과연 이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가 있는 수치까지 미결제 약정도 올라갈 수 있을지, 이거는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나본 온체인 데이터 두 가지가 그 이전보다는 우리 시장이 확실히 개선된 분위기라는 걸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가격적인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전 대비해서의 흐름입니다. 참, 이것마저도 전반적으로 초록색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그래도 일단 1시간 전 대비해서 비트코인이 0.82% 하락하며 65,800달러 선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약간 아쉬움이 묻어나긴 하죠. 그리고 이더리움도 1.27%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빠지고 있네요. 어제는 비트보다 이더가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크게 가져가는 모습이었는데 내려갈 때도 조금 더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XRP도 0.69%, 솔라나도 1% 조금 넘게 밀리면서 일단 어제 나타났던 상승분을 약간은 토해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알트단에서 아직까지도 조금은 선별적으로 초록불을 띠는 곳곳의 코인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죠. 여기에서 힘이 확실하게 빠지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
BOJ가 다가올수록 경계감이 나타났다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는 오늘 하루가 끝날 때까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의 분위기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수를 대응할 수 있는 전략만 잘 세워둔다면 우리 마음은 든든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다양한 시각 안에서 전략들 세워주겠다고 하시니까 전문가님과 같이 전략 한번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시죠.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정보방은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문 열려 있을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을 100%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신월드림 센터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자 정진영 전문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인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코인 시장을 접하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생태계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하신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트코인은 거의 사기다, 뭐 좋지 않다, 사면 안 된다라는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코인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실물적으로 이 사회에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상에 있는 것으로 이제 그런 가치만으로도 상승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만큼 또 리스크가 커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오늘 제가 들고 온 내용들은 전체적인 이 생태계에 대한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들은 이게 이 방송에 처음 보시는 분도 많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시청해서 이 비트코인 시장 그리고 이 크립토 생태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투자를 하시기를 제가 또 이렇게 좀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진영 전문가님께서는 저희 방송에 출연하시는 그 누구보다도 기본에 입각해서 전략을 두루두루 세워주고 있으신 분입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이런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초 지식이 탄탄해야 된다라는 걸 늘 강조하고 있으신데요. 그만큼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혼자서는 사실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항상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으시니까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어떤 내용 들고 오셨을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략도 잘 세워주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난 방송 보신 분들은 지금쯤 좀 기분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이 코인 주목해봐라 라고 전략 세워주셨던 코인이 그래도 시장의 힘을 조금 이겨내는 모습이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일단 웃긴 게 이제 뭐 지속적으로 이제 공략을 한 코인들이 주말에 큰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네. 엑셀라라는 코인을 6월 9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코인은 이제 브릿지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코인끼리 연결시켜주는 그런 섹터 특징을 가진 코인인데
좀 80원 부근까지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또 이렇게 좀 좋은 수익권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최근에 좀 공략 코인들은 사실 좀 이슈가 난 코인들보다는 좀 리스크 값을 줄일 수 있는 거, 쉽게 설명드리면 저점을 다진 그런 코인들 위주로 제가 또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코인들이 또 좋은 결과 나오면서 좀 리스크도 줄이면서 좋은 성과를 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지금 차트가 2차 두 번 정도 분할로 들어갔는데 일단 이런 코인들은 전반적으로 아직 섹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했다가 되돌림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되돌림이 나왔을 때는 한 번 더 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좋은 이렇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세가 나올 만한 코인을 정확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통해서 최대 25%까지는 수익을 낼 수 있게 전문가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방송만 집중 잘 하셨어도 여러분도 이 코인 관심 코인에 넣어두고 들어가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전문가님이 주시는 그 정확한 타이밍과 전략이겠죠. 이 모든 것들은 정보방 안에서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전문가님의 전략들 꼭 한번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도 어떤 코인이 유망할 것인가 전문가님이랑 실시간으로 차트 보면서 같이 한번 찾아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만나보는 주상코죠. 주간 상승 코인. 일주일 동안 어떤 코인들이 많이 올랐었는지 그 안에서 공통점들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도 시장은 조금 눌리는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서 탄력을 보여준 애들이 너무 많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간 상승 코인을 보시는 분들은 야, 저 친구 또 나왔네, 반갑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네. 제가 이번에 좀 특이점이 어떤 거였냐면 바로 지토라는 코인이었어요. 뭐 아시겠지만 지토라는 코인 제가 2주 전인가 그때도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 뭐 이슈적인 단순한 내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번에도 지토가 많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토란 코인이 사실 솔라나 생태계고 네. 솔라나가 최근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런치패드라든지 런치풀 문제로 해서 대부분 생태계들이 많이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토만 유일하게 상승을 나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이 5가지 코인들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지토 그리고 월드코인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더 제가 이 섹터와 그 생태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주간 상승률부터 만나봤는데 그러면 각자 어떤 특징 가지고 있는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스페이스 엔타임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 많은 이슈가 난 코인인데 섹터로 보셨으면 다들 좀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AI 데이터라서 올랐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보고 있는 건 데이터 인프라라는 섹터였어요. 데이터 인프라라는 섹터 때문에 한번 상승을 주고 되돌림이 나온 코인인데 우리가 이 코인을 통해서 이 섹터 쪽에서는 데이터 인프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월드코인 같은 경우도 AI죠. AI와 그리고 GK 이제 영지식 증명 쪽 섹터인데 지금 그런 이슈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월드코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거래량과 그리고 많은 유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월드코인은 사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되는지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네. 이 차트를 좀 들고 왔고요. 이제 IO텍스 같은 경우는 DPD입니다. DP는 이제 우리가 생태계 쪽에서 제 하위권에 있는 그런 이제 섹터인데 IO텍스가 움직인다라는 거는 생태계들이 점점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좋은 이제 사례인 것 같다라고 들고 왔고요.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도 브릿지입니다. 제가 뭐 앞전에 또 엑셀라 코인이 그쵸. 또 수익 난 걸 브릿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이제 엑셀라가 상승 나온 다음에 레이어 제로도 올라온다는 거는 브릿지 섹터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솔라나 생태계입니다. 일단 지토 코인이 왜 상승이 나왔는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설명드리기 전에 코인 섹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들고 온 내용들이고 네. 이 내용들을 한번 우리 또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이게 다 한번 훑어보신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이렇게 자료를 너무 잘 준비해 오시니까 이것만 네. 사진으로 찍어 놓으셔도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제 시대가 뭐 사진 시대 아닙니까? 일단 한번 다 이렇게 좀 사진 찍으시거나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디핀 전에 제가 AI 코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순서 좀 바뀌었네요. 일단 AI 코인이 왜 이렇게 올랐을까라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쵸. 근데 신기하게도 이 크립토 시장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다들 아시겠지만 뭐 해외 주식이든 국내 주식에도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힘이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KKR이라는 그런 투자 기업이 이제 엔비디아랑 이제 비스트라의
지속적인 인프라 이런 투자가 들어가면서 많이 오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여파 때문에 지금 AI 섹터들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 섹터가 무조건적으로 많이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실수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 대부분 코인들, 특히 크립토 시장에 있는 코인들은 이제 단기 고점을 돌파를 해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뭐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키시면 이 코인 또 오르고 있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뒤에 차트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전반적으로 지금은 그 박스권에서 많이 빠지고 많이 올라가고 반복을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 구간에서 이탈돼 버리면 이 AI 섹터도 이제는 좀 추세가 좀 쑥으로드는구나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네. AI 섹터가 단지 그 코인이 앞으로 많이 갈 코인이라서 그 코인만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이슈 때문에 올랐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유행이다 이렇게 네, 좀 해석을 유행이죠. 해보네요. 네, 단기 유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조금 조심을 해봐야 되는 게 또 AI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짚어주겠다라고 얘기했었던 지토 만나볼까요? 지토입니다. 제가 이 코인을 두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생태계를 모르시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면 월드코인이든 뭐 이런 코인들 많이 올라가서 따로 움직이겠지. 이런 코인도 분명히 올랐다가 떨어져 반복을 할 거야라는 느낌으로 이제 또 투자를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들고 왔습니다. 지토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그 재단 측에서 지토를 네. 만든 재단 측에 대한 이런 이벤트성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스테이킹 인프라 재평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코인은요,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이 섹터적인 뭐 부분에서 호재가 발생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부적인 그런 이벤트성 때문에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지토란 코인은 시총이 낮은 코인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이 들어오더라도 크게 상승하는 폭을 나오는 부분이고 제가 여기 자료에는 들고 오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대형 거래소, 뭐 바이낸스 기준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 하위 거래소들에서 대부분 상승세, 그러니까 수급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코인들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기적으로 내가 만약에 이 코인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손절가는 무조건 정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면 큰 이벤트, 쉽게 말하면 이 섹터적으로 엄청 이슈가 나서 올라간 게 아니고 내부적인 그런 이슈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지금 주상코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간 동안 어느 코인들이 많이 올랐는지 5개로 조금 추려서 만나봤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이유들 때문에 올랐는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짚어주신 거죠. 일단 AI를 품고 있는 코인들은 당연스럽게 들어있었기 때문에 AI가 지금 왜 붐인지 간략하게 먼저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지토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 생태계의 대표적인 코인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이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코인이 올라가니까 솔라나 생태계가 지금 각광받고 있는 건가 이렇게 넘겨짚으시면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짚어주고 있으신 거죠. 개별적인 이유로 지금 올라가는 만큼 변동성에 조금 유의하면서 지금 들어가는 전략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흐름들을 보여왔었는지 차트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차트 만나볼까요? 스페이스 앤 타임은 어떤 시기였을까요? 스페이스 앤 타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인프라 쪽이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이제 또 인기 있는 그런 테마성 생태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상승을 줬다가 이제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냥 꼬리만 길게 달리고 빠졌네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지금 우리 코인 시장에서는 이렇게 섹터에 수급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한번 위쪽에 간을 좀 보다가 돌려주는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꼭대기에서 물리시는 분이 단기 꼭대기에서 물리시는 많으신 것 같아서 네. 현재 뭐 특이점 우리가 자주 보던 코인이 아닌 게 올라와 버리면 이거는 뭐 생태계가 아니고 섹터가 아니고 그냥 단기적으로 물량 확인을 위해 올라간다라는 느낌 접근하기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네. 이것 또한 역시 올랐다가 조정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인 또 접하실 때는 이제 물량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대부분 평균적으로 이 섹터가 중요하겠죠. 생태계가 다시 왔는지 이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린 부분이고 혹시나 이 코인에 또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저항선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 부근에서는 돌파를 못 해버리면 또 되돌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시는 쉽게 말하면 매도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월드코인입니다. 월드코인이 사실 어저께 엄청나게 20% 국내 거래소 업비트 기준 20% 이상 급등이 나왔어요. 네. 아까와 좀 다른 점이 어떤 거냐면 아까 같은 코인은 올랐다가 힘을 잃고 빠져버렸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슈가 나고 있는 AI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월드코인이랑 여기는 없지만 니얼 프로토콜이라는 코인이 그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트를 보시면 공통점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추세를 조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지지 구간이
유지하고 있는 한에는 이 생태계, 이 섹터는 힘이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구간이 이제 지지 구간인 780원 부근입니다. 780원에서 830원 부근이 깨어져 버리면 아 이제 AI 섹터도 인기가 떨어졌구나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이런 코인들은 지속적인 상승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이 크립토 시장의 전체적인 수란매 흐름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다만 이 코인을 만약에 내가 한번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900원이 가장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00원 선 부근에 이제 지지를 하면은 그때는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이오텍스입니다. 이것 또한 아까 똑같죠. 이것도 이제 뭐 인기 있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꼬리를 달고 또 빠지는 모습. 지금은 유지하고 있지만 어제 좀 빠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역시도 만약에 내가 뭐 매수를 하신다면은 1차 저항 부근에서 돌파를 하시는지 보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도 보십시오. 레이어제로입니다. 레이어제로 같은 경우는 큰 힘이 나왔어요. 아직까지 근데 지금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지 뭐 차트가 만들어져서 앞으로 더 가겠다라는 느낌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어제 만든 자료인데 오늘 보시면 레이어제로도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브릿지 코인이 힘이 있는 건 맞지만 아직까지 생태계 쪽으로 인기가 상승했다라고 보기 힘들다 하지만 이런 코인들은 지식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두셔가지고 계속 보시는 걸 제가 추천드린 부분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지토입니다. 지토는 사실 더 폭등을 했어요. 엄청나게 차트는 가버렸습니다.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똑같이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진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재단 측 솔라나 기반의 생태계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이제 재단 측에 대한 이런 이벤트적인 부분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는 편이고 네. 뭐 지금은 차트가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이런 코인들이 이제 이런 단기 이벤트 같은 경우는 빠르게 소멸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강하게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인일수록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해야 된다. 만약 가지고 계신 분들은 800원에서 850원, 860원 나와 있지만 한 860원 부근 우리가 손절가를 정해놓고 아니면 익절가 정해놓으신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주상코로 만나봤던 5개 코인 차트까지도 조금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는데요. 일단 두 가지 부류로 조금 나뉘는 모습이었죠. 그냥 꼬리를 달고 잠깐 상승했다가 빠져있는 코인들 아니면은 추세 자체가 조금 돌아서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는 코인들 물론 두 부류로 나뉘었기 때문에 이쪽 안에서는 추세가 만들어지는 쪽에서는 전략 세워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욕심도 내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또 시장의 힘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발동합니다. 지금은 시장 자체가 그렇게까지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마저도 지금의 차트만 믿고 그냥 훅 들어가선 안 된다. 경고의 목소리까지 주셨죠.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단기적인 지지 저항까지 정확하게 짚어주셨으니까 조금 신중한 접근 전략들 꼭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간 상승 코인 통해서 우리 시장 안에서의 트렌드를 조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 오늘 굉장히 큰 변수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오후에 BOJ가 진행되면서 일본의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또 우리 시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꼭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짚어주겠다라고 하시니까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본의 금리 발표 당연히 올라갈 거다 모두가 예상은 하고 있는데 네네, 어느 맞습니다.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까요? 현재 지금 이제 BOJ가 뱅크 오브 재팬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1%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 위험 자산에 얼만큼 일본 금리가 올라야지만 좀 위험할 수가 있냐라는 사람들이 또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일단 1.25에서 1.5까지 한 번에 올리거나 그런 발언거리 나왔을 때 위험 자산군 쉽게 설명드리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본이 왜 그러면 왜 이 글로벌 시장에 왜 큰 영향을 가지고 있냐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참고로 일본은 이제 1980년 이후 이제 1990 초반대죠. 그때 경제가 붕괴가 됐지 않습니까? 버블이 붕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본은 어쩔 수 없이 초저금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 당시를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본은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려고 했지만 사실 이런 경제 체력이 약했기 때문에 네. 쉽게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일본은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좀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일본이 뭐 경제 체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올리는 거냐라는 분들이 계실 건데 아니죠. 지금은 전체적인 글로벌 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일본도 어쩔 수 없이 올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많은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엔화를 빌린다는 겁니다. 엔화를 빌려가지고 왜냐?
금리가 싸기 때문에 금리 차익이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많은 투자가 들어가서 일본에 금리가 올라버리면 환차익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이득이 없어지는 부분이라서 네. 가지고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든지 종목들을 정리하면서 엔캐리가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현재 1% 정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아직까지 뭐 우리 시장에서는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 근데 중요한 건 일본이 금리를 계속 올릴 거지만 이제 한 번에 올리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뭐 0.25pp씩 시장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면 일본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현재 지금 옥스퍼드 쪽에 대한 그런 뉴스를 보시면 1.5%까지 올린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올리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한 번에 좀 그렇게 쉽게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적인 이제 그런 발언이 나오면 네. 위험 자산은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자체가 조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냐 이렇게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반대로는 그래도 뭔가 표면적으로 앞자리가 0이었던 거에서 이제 1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 이거에 맞습니다. 대한 뭔가 상징적인 파급력도 있는 걸까요? 저는 이제 일본이 그래도 위험 자산군들 글로벌 증시를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앞자리가 바뀌거나 숫자가 바뀌는 것보다는 얼만큼 일본이 금리를 급하게 오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번에 어느 정도로 올리느냐, 또 그 다음에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겠다고 발언을 하느냐. 그렇죠. 그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발언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0.25pp를 올리지만 우리는 이거를 2%까지 앞으로 더 올릴 거다. 강력하게 이제 발언거리 나온 다음에 위험 자산군들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2027년도까지 이제 1.5까지 올리겠다라고 지금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본 또한 지금 1.5, 일본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까지 올리겠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 시장들이 많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고,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언권이 중요합니다.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거를 언제까지 올리겠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FOMC랑 거의 비슷한 거의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 투자 관련된 부분들은.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이 일본이 계속 금리가 올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밑에 네 번째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은 이제 대출 조달 비용 상승이 되는 부분이고 채권 금리 매력 상승이 되는 부분이고 엔캐리, 우리 위험 자산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가장 무서운 법이잖아요. 그렇죠.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으로 이제 빚이 많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빚이 뭐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국가들과 다르게 이제 국민들 나라의 빚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전체적으로 일본은 이 일본 채권을 이제 일본 안에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애나 채권을 사면서 결과적으로는 일본은 다른 나라의 빚은 없지만 국민들에게 빚이 많은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이 뭐 이렇게 디플레이션이 오래됐고 뭐 세계 물가도 지금은 어저께 또 이란이랑 그리고 미국이 또 화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가적인 부분이라든지 제가 차트를 보니까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글로벌적으로 사실 위험 자산군을 건드리는 그런 예민한 친구들만 가만히 있으면 일본이 굳이 금리를 빨리 올릴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은 이 디플레이션을 너무 오래 가져왔기 때문에 금리를 빠르게 올려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리면 당연히 좋지만 일본 금리를 올려버리면 일본은 또 갚아야 될 빚이 많아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일본도 쉽게 금리를 인상을 이렇게 급하게 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런 내용들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뭐 굳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까지 발생이 되겠냐, 확률은 좀 굉장히 좀 낮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뭐 기타적으로 또 이렇게 이제 국제적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된다면은 네. 일본 또한 물가 상승률이 급하게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좀 그때는 또 다르게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결론적으로 오늘은 이제 0.25pp 1% 정도밖에 1% 그러니까 0.25를 올려서 1% 정도로 올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우리 위험자산군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아까 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비트코인이 또 이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거의 6%가 올랐습니다. 네, 어제 엄청 많이 예, 오르더라고요. 이런 거 임펄스 파동이 나왔어요. 임펄스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6% 올랐다라는 거는 그쪽에 이제 옵션 거래라든지 선물 거래소도 굉장히 많은 금액들을 청산시키고 움직임이라서 일단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과연 비트코인이 상승일까 하락일까 보다는 과연 비트코인이 상승 전환을 할까라는 부분이 좀 이제 보는 관점인데 거래량이 안 따라오고 있습니다. OI라든지 뭐 미결제 약정이라든지 거래량이 하락을 할 때보다 생각보다 거래량이 증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이 전환되었다라는 생각보다는
지금은 눈치를 보면서 투자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 내용은 없지만 65K 선을 지지를 한다면 충분히 알트코인 순환매가 도는 부분이고, 지금 제가 보는 게 신기한 게 이제 비트코인이 횡보를 했을 때 알트코인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알트코인 이런 코인들을 단기적 접근이 좋고 웬만한 현금을 좀 빼놓고 매매하시는 게 좀 투자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일단 일본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조금 심도 깊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본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만 하는 입장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너무 급하게 올렸다가는 이들도 후폭풍을 거세게 맞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올리더라도 그 속도를 그렇게까지 급하게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오늘은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고요. 이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이라도 시장에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변동성 대비를 해보셔야겠죠.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정보방 안에서는 다양한 전략들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실시간 대응 전략들은 꼭 이 안에서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과 시장에 대한 진단 더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내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태까지는 일단 시장 안에서의 흐름들, 조금은 눈길을 끌었었던 코인들을 먼저 만나봤다면 이제는 그 시장 안에서의 흐름을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안에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다. 전문가님이 늘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그게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오늘 많은 해답들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생태계의 종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뭐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알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이고, 그리고 이 생태계를 모르시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크립토 시장 끝난 게 아닐까, 아 이거 사기다, 재미없다, 투자가 안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해야지만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의 계좌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얼마 안 되는 시간이니까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기까지 하시면서 꼭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우리가 도시로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 나라입니다, 나라.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이건 나라예요, 나라. 쉽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비교를 좀 할게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고 그 안에는 이제 메이저 코인들이죠.
이제 이더리움이랑 그리고 XRP, 그 BNB, 솔라나, 수이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XRP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단독입니다. 생태계가 있는 게 아니고 XRP 자체적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XRP는 나중에 정말 잘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단독이고 얘는 특별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시면 특별한 친구기 맞긴 맞죠. 특별하지만 왜 XRP가 지금 힘이 없는지도 아마 이해를 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서울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XRP는 특별하니까 제주도로 보고요. 그다음에 BNB라든지 솔라나, 수이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제 경기도권에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대부분 그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서울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는 소비 습관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이제 생태계와 그리고 이제 섹터가 존재합니다. 생태계는 어떤 거냐면 쉽게 설명드려서 우리가 구 같은 거예요. 구. 예를 들면 강남구, 뭐 강북구, 뭐 예를 들면 또 성수구 이런 구들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송파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생태계 안에 섹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섹터는 뭐냐? 상권입니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야, 서울이 좋으니까 서울 쪽 투자를 하자 해놓고는 서울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게만 투자를 하신다는 거죠. 당연히 생태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정해져 있고 움직임이 큰 폭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가야지만 생태계 위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 발전이 될 건데 지금 이 비트코인은 그대로 있지만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테마성 생태계 대장들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다 투자하신다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은 수익성 발생 힘들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 가격이 반영되는 부분이라서 이 비트코인 올라야지만 이 메이저 코인들 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권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서울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서울이니까 좋으니까 투자해야겠다라고 하시니까는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자, 그러면 어떤 구에 많은 사람이 가고 어떤 구에 어떤 상권들이 돈이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생태계와 섹터를 보셔야지만 지금 돈이 되는 걸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 비트코인은 반복을 해왔어요. 반복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다시 오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가격이 얼만큼 오르고 언제 오르고는 모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10년 뒤에, 50년 뒤에 오를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거는 정확히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식에서 반도체 섹터를 공략을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은 생태계와 섹터를 집중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지금 큰 틀에서 우리가 자금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작은 금액 위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이더리움 생태계 쪽, 특히 이제 수이라든지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빠르게 성장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특히 솔라나 같은 경우는 런치풀이라든지 런치패드라는 그런 좀 위험성 있는 그런 코인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 코인들 이제 성장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만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게 홍보성으로만 코인을 띄운 다음에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적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수익 같은 경우에도 해킹 리스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더리움 중심으로 지금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일단 XR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XRP 같은 경우에는 단독이에요. 이 단독 안에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예를 들면 전송부터 시작해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이 XRP가 소외를 당하고 있냐라고 생각했냐면 이더리움 생태계 보시면은 온도 파이낸스, 뭐 센트리퓨즈부터 해서 뭐 유니스왑 이런 모든 코인들이 금융계에서 다루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금융코인, 기관 금융코인인데 기관들이 이제 선택한 금융코인인데 굳이 기관들이 XRP가 없더라도 이더리움 생태계만으로도 모든 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CBDC 관련된 코인인데 현재 대부분의 지금 이제 일본이라든지 뭐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은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CBDC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XRP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XRP가 좀 힘을 발휘하려면 사실 XRP가 지금 단독적인 이런 어떤 프로젝트에서 뭔가 추가적인 걸 진행을 해야지만 이 XRP가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RP란 코인 자체 나쁘지 않지만 지금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시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RWA 스테이블 코인까지는 다 이슈가 났어요. 금융 인프라까지. 아마 우리 앵커님도 아실 겁니다. 이 RWA도 많이 말했고 인프라도 많이 말했고 다 들어보신 거잖아요. 맞죠, 앵커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AI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오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 이까지 이슈가 났고 가격이 엄청 올랐고 지금은 또 이제 이번에 뭐 RWA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와서 AI 쪽 섹터들이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뭐가 오를 것이냐? 바로 이거죠. 데이터 인프라와 모듈러 인프라입니다. 모듈러는 제가 방송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거죠. 비트코인이 혼자서 모든 걸 못하기 때문에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를 나눠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듈러 인프라 역시도 이 AI 이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 나눠서 업무를 나눠서 합니다. 이유는 빠르고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래서 모듈러 인프라와 그리고 AI는 광대한 정보와 엄청난 정보들을 이제 매집을 모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인프라, 많은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인프라들이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듈러 인프라와 뭐 데이터가 올라가 버리면 4단계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그때는 브릿지, 아까 우리 레이어 제로라든지 이런 코인들이 있는 뭐 크로스체인, 브릿지, 뭐 디핀 이런 또 섹터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시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때부터는 여기서 실사용적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왔고 실사용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실사용했을 때 문제가 없고 이슈가 날 수 있는 코인들이 많이 가겠죠. 지금은 수란매가 돌 수밖에 없는 게 다 테스트를 해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못 따라가고 계시니까 손절도 못 하시고 물려 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크립토 시장 어렵습니다라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오늘 제가 또 실시간 차트 보여드릴 게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라는 코인들이 아직도 이슈가 나고 있지만 이 이슈들은 영원히 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제가 보는 생태계는 아까 옆에 있던 모듈러 인프라와 데이터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제가 총 8가지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는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중에서도 5가지를 뽑았어요. 그리고 5가지 10개의 코인을 볼 건데 제가 뭐 한 8분이라는 시간 동안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문가님과 같이 우리 시장 안에서의 생태계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해봤습니다. 층층이 쌓여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자꾸만 내려오면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AI가 영원히 AI의 화력을 뽐낼 수만은 없는 거라는 거 다들 알고 있으시겠죠. AI의 시대가 가고 난다면 그 다음에는 이 인프라 쪽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과연 이 인프라에 대한 시대가 올 때 우리는 또 어떤 코인들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전문가님은 이 지표를 따로 만들어 두셨다는 거 방송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신 분들 많으시죠. 이 지표를 통해 지금 실시간으로 어떤 점수가 나오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유망한 코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준비되셨을까요? 어떤 네, 것부터 준비됐습니다. 만나볼까요? 일단 오늘은 이제 셀레스티아가 제가 첫 번째 모듈러 섹터부터 볼 건데 일단 이 코인은 사실 제가 어제 이렇게 좀 종목을 추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점수가 굉장히 좋게 나와서 어저께만 보더라도 78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 정말 좋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어제 갑작스럽게 상승이 나오면서 좀 타점을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47점이지만 아직까지 보시면은 여기 지금 확인되기입니다. 방향이 지금 보시면은 잠시만요. 제가 방향이 보시면은 돌파 눌림 확인, 지금 돌파해서 저항선 맞았기 때문에 점수가 떨어진 모습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쪽 선 있죠. 이쪽 선이 이제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전반적으로 한 550원 부근을 만약 지지를 한다면 저는 이 코인을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코인을 이 부분까지만 지지한다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점수가 47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매수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2차, 3차 나눠서 들어가는 게 맞겠죠. 이런 내용들도 제가 뭐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한번 정보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코인 같은 경우도 모듈러 섹터입니다. 두 번째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거래, 이거 국내에 있구나. 자, 국내에 있는 거래소인데 보겠습니다. 이 코인 다 보겠습니다. 지금 이 코인 같은 경우도 현재 점수가 60점입니다. 60점인 부분이고 현재 지금 이제 어제 상승이 나왔다가 5일선 부근을 또 부딪히는 모습을 나오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앞전 코인보다는 좀 이제 점수를 높게 나왔지만 이 거래량 하단체를 보시면 이 거래량이 지금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평선 부근에 있는 코인들은 웬만해서는
그 저항선들이 강해요. 쉽게 말해서 이평선을 돌파를 했을 때가 힘이 생기는 거지, 지금 단기 5일선에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보시는 분들은 이런 코인들을 좀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거래소 있는 코인입니다. 이제 DYM이라는 코인인데 이제 75점 정도 나왔습니다. 75점 정도 나왔고, 이 코인은 해외 거래소 있는 코인이라서 일단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접근성이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이런 코인도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렇게 돌파를 몇 번이나 하려다가 실패를 했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75점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과열 안전 구간에 돌입을 했고, 지금 현재 이 1차 저항선 부근입니다. 그래서 이걸 돌파를 해버리면 한 번 더 양대 이 큰 상승봉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또 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지금 75점이지만 이 점수만으로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타적인 이평선도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 지표 관련법도 제가 상세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좀 정보를 받아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네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자, 알트레이어. 제 알트레이어 종목도 참 좋아합니다. 알트레이어라는 종목도 지금 점수가 꽤 높네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초록 색깔입니다. 제가 초록 색깔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초록 색깔을 왜 좋아하냐면 상승할 때 초록 색깔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래서 초록색을 좋아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초록 색깔은 제가 옷으로 샀을 때는 좀 이제 좀 너무 좀 약간 좀 그 빈티지가 좀 나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깔은 아니고요. 초록했을 때 좋아하는 색깔이 초록 색깔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만큼 지금 이 알트레이어는 제가 방금 처음 봤는데 굉장히 좋네요.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OBV 상승이라는 거는, OBV는 이제 그 기관들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OBV 상승되는 모습이 가장 좋은데 OBV를 상승되고 있죠. 그리고 점수가 8.5, 85점이고 하락 우위가 뜬 거는 아시겠지만 지금 어저께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단기선 보시면 좀 확대를 좀 하고 싶은데 잠시만요. 확대를 좀 할게요. 이거 좀 중요하니까. 자, 확대가 좀 됐죠. 자, 보시면은 현재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단기 21선, 파란색깔 선은 단기 21선입니다. 21선은 돌파를 한번 했고 밀린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밀릴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초록색깔로 선이 나와 있죠. 여기까지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죠. 여기 얼마냐면 9.7원 부근에서 매수가 들어가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이 모듈러 코인에서는 이 알트레이어 종목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 코인으로 제가 추천 종목으로 가보고 다음 주에 얼마큼 상승했는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85점에 OBV 상승에 지금 21선까지 돌파가 났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거래량만 들어오면 돌파할 수 있는 코인이다. 얼마큼 갈지 모르겠지만 돌파가 나온다면 전 개인적으로 얼마죠 이쪽이? 네, 10.4원, 10.4원까지는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일단 시간상 지금 이제 빠르게 좀 설명드릴게요. 사실 이번에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거는 이제 모듈러 인프라라서 데이터 인프라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데이터 인프라입니다. 이건 이제 체인링크죠. 체인링크는 뭐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체인링크 예전부터 이제 서로 연결시켜주는 코인으로 유명했던 코인인데, 자, 8점입니다. 패스. 8점은 바로 버려야 됩니다. 8점은 아직까지 돈이 되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체인링크는 아닙니다. 체인링크 가지신 분들 죄송합니다. 자, 다음 코인은 이제 더그래프입니다. 더그래프 코인 좋죠. 더그래프는 이제 AI 섹터로도 한번 이슈가 된 코인이기 때문에, 자, 78점에다가 여기 안 보이시지만 여기 OBV 상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좋고요. 지금 이것도 어저께 전체적인 알트코인도 올라가면서 지금 21선까지, 단기 21선까지는 도달을 못했지만 그 눌러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은 현재 우리가 분할적으로 접근 좋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땐 더그래프는 거래량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은 조금씩 사모은다는 느낌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더그래프는 AI와 그리고 데이터 인프라라는 섹터를 같이 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코인이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제가 지금 다 안 봤지만 지금 후보로서는 더그래프를 일단 그 데이터 인프라 쪽 후보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볼 거는 파일코인이네요. 파일코인도 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울었던 종목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파일코인 또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데이터 인프라 코인입니다. 그래서 72점 정도가 나와 있고요. 지금 근데 OBV가 약하다라는 건 아무래도 매집하고 있는 물량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까 더그래프와 비교했을 때는 좋지 않은 코인이다라고 해서 빠르게 패스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파이코인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거 데이터 인프라라서 분명히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볼게요. 한 개는 해외 거래소 있는 코인이라서 제가 이것만 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코인은 이제 코베넌트 코인이라고 해서 이제 그 헤비 거래소 있는 코인이네요. 일단 64점 정도 나와 있고 현재 참고로 이 코인을 제가 들고 오긴 했지만 제가 잠시만 좀 확대시켜 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 이렇게 죽은 코인들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한번 상승 물량을 던져준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물량을 죽인 코인이라서 참고로 이런 코인들이 한번 크게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까지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10가지 코인 제가 빠르게 설명을 좀 드리면서 많은 투자자분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CPT 지표를 통해서 인프라 안에서는 어떤 코인이 유망할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알트레이어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음 주에 어떻게 됐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